자, 그럼 두 번째 정신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한 정시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보시죠. 두 번째 상담 학생은 금융계통 진로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가채점 국수탐 예상평균 1.5등급이고요. 희망대학, 가군으로 경희대 경영학과, 나군으로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다군으로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가 수능 끝나고 수시 논술 시험 치렀을 텐데 어떻게 만족스럽게 잘 봤나요? 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1:1 상담과 분석은 안성환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나영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2등급, 사회문화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5등급 예상됩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봤는데요. 안성환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수능 성적? 혹시 어머니가 1교시를 보셨다면 이게 재방송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성적대가 되게 흡사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학생 성적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상위권 대학으로 도약을 하기에는 국어 수학 성적이 약간 좀 애매하고요. 오히려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문화 정도의 3등급 정도가 예상되는 그런 성적이어서 학생의 전체적인 예상 누적 석차로는 한 3%대 정도가 될 텐데 이 성적대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염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도 2%부터 5% 정도의 누적 백분위 안에서는 국어하고 수학과 영어 성적이 아주 절대적인 그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그 합격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선생님 궁금한 점도 있으실까요? 네,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특성을 좀 알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어머님 서울시립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이는 관심이 있어 합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데 어머니는 아니시라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학생이 처음에 원했던 부분이 경희대학교이기는 한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비율이 중경외시 라인업에서 조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87%대 정도의 이 부분이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군에서나 나군에서 중경외시 라인업으로 무언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는 특히나 사과 계열로 만약에 고집을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가군에서 시립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거를 여쭤보려고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제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산점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표준 점수가 높다고 해서 환산점까지 높아서 대학에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의 경영학과를 지원한 두 학생의 케이스입니다. 수학하고 국어가 40%, 탐구가 20%였는데 단순 표준점수 합계로 보면 위에 있는 친구가 381점이고 아래에 있는 친구가 391점입니다. 자그마치 10점이나 차이가 나죠. 그런데 대학에서 합부를 가르는 것은 환산점이기 때문에 국어하고 수학 점수와 그리고 탐구 비중을 갖다가 같이 넣어봤을 때 환산점은 오히려 위에 있는 학생이 6.81점이 앞서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저 75%짜리의 백분위 점수를 알아보라는 그 제2외국어로 갈아 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 점수대, 즉 2%부터 5%대까지는 자신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가지고서 얼마만큼 좀 더 유리하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채점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군에서의 맥시멈 대학과 미니멈 대학, 나군에서의 맥시멈 대학과 미니멈 대학의 어떤 그 동선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경우의 수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점수가 나왔을 때 면밀하게 경쟁률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정시 지원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네. 학생이 아까 말했던 대로 3%대 정도의 지원 성향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1%에서 누적비가 5% 정도가 되면 영어 평균 등급이 1.5등급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영어가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 1등급 비율이 전년보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나머지 영역에 대한 그 부분들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 선생님께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가군과 나군에서의 적정과 안정 부분에 혹은 도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를 좀 해둬서 가나군의 지원 성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작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급간대의 1순위에서 가군을 가장 많이 선택한 그 케이스가 서강대였고요. 그다음 나군이 중앙대였습니다. 그럼 이걸 판단을 해보자면 상향과 적정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2순위는 경희대하고 건국대 수준을 선택하게 됐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건국대를 안정으로 놓고 경희대를 선호하는 대학으로서 적정 수준에서 약간 보수적인 원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3순위는 중경외시 라인업으로 그대로 간 거죠. 그래서 경희대와 외대 적정 수준으로 학과에 대한 양보 없이 학교를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겠고 4순위는 그냥 한숨이 좀 나옵니다. 서강대, 연세대를 썼다라는 얘기는 이건 재수불사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5순위 같은 경우에는 영어 등급을 믿고서 이화여대를 놓고 그리고 나서 연세대까지 바라보는 약간의 좀 적정과 상향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가나군에 대한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꼭 반드시 바라고자 하는 것은 학생이 가군에서 지금 아까 제가 시립대를 말씀드렸지만 가군에서 만약에 경영경제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시립대학교가 아마 가장 높은 석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처음에 어머님이 희망하신 대로 경희대 경영경제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점수를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채점 상황에서 미루어 보건대 사탐에서의 그 백분위로 인해서 경희대가 유일하게 사탐이 중경외시 라인업에서는 좀 세게 들어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좀 하셔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수학보다는 국어 성적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사과와 그다음에 인문계열로 반영 비율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경영경제까지 생각을 하기에는 가군에서 안정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군에서의 중앙대를 썼을 때 약간 좀 불안한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군에서 경영경제학부라고 해서 따로 이제 모집 단위를 전체 모집 단위로 즉 단과대 위주의 모집 단위로 금년에 중앙대가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나군에서 사과 계열로 묶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 커트라인에 대해서 작년도 환산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군과 나군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꼭 아까 첫 번째 질문을 우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학교가 우선이냐, 대학이 우선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서 가군에서 만약에 학교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라인업에서 학과를 가장 유리한 환산점이 나오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되 나군에서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성균관대라든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렸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반대로 나군에서 중외시 정도를 쓰고 가군에서 뭔가 상향 수준으로 써야 될 텐데 학생의 수학 성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한테 꼭 바라는 말씀이 학과냐 대학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자 윤상영 선생님, 정시 지원 시에 신설 학과인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 입시 결과 되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정시에서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전년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때 약간 좀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설학과가 어느 정도의 어떤 배치점을 잡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면 그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유사한 그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의 어떤 그 배치 점수라든가
아니면 전년도의 경쟁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좀 이렇게 유추해 보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전혀 지금 이 대학에서 그 유사한 학과를 찾기가 어렵다면 다른 대학에서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다른 대학에서 찾는 경우는 그 A 대학과 B 대학의 또 그 어떤 대학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학과가 그 대학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미루어 짐작해 보는 그런 좀 추정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뭐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학에서 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자 하는 이른바 이제 특성화 학과인 경우에는 배치 점수가 상위권 대학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런 특성화 학과라든가 지원 이런 쪽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학과보다는 조금 더 낮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의 지원 여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정시 지원 같은 경우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의 흐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도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은 있지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수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신설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성환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 중앙대인데요. 어떤 대학 알아볼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나군의 중앙대 사회과학대학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은 사회과학 그 모집 단위별로 나눴다가 단과대별로 처음으로 통합을 하게 돼서 신설된 그런 학과고요. 87명을 모집을 합니다. 표준 점수에 사회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수능 반영 방법이 국어와 수학이 40%, 탐구가 20%입니다. 영어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0.5점 차이에 불과하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 10점 만점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합격점 가운데서 가장 낮은 형태의 그 환산점이 668.49점이었는데요. 이 점수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어가 97%, 영어, 그러니까 수학 나영이 95% 100분위, 그리고 탐구가 각각 96%와 93%의 100분이었고 영어가 2등급 점수에서의 환산 점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신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모집 단위가 이렇게 커지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를 모르니까 가군과 나군에서의 높낮이 조절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는 적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대학을 또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성환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나군의 성균관대 경영학, 다군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 공개됐는데요. 안성환 선생님, 먼저 가군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바라지 않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모집 인원이 52명인데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실제적으로 30, 35, 25, 1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율을 나누긴 했지만 실제 절대적인 값은 국어하고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식이 나올 것 같아서 가군을 안정으로 잡기 위해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를 넣었던 거고, 그리고 학생이 경영에 대한 애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공간에서 찾느라고 이 대학을 추천하는 거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4.26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에서 2등급 점수가 246점인데 1등급하고 4점 차이긴 하지만 금년도의 누적 분포를 봤을 때는 2등급이라고 해도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 전략상에서 참고점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의 경영학과 최저점의 환산점이 966.44점이었거든요. 이거를 그 학생 성적으로 따져보면 94% 국어, 95% 수학 나영, 영어 2등급, 탐구는 각각 93, 93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산식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학생의 성적대로 봤을 때는 안정이라고 가군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군에는 성균관대 경영학을 또 추천해 주셨는데요. 약간의 배팅의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그렇죠.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좀 낙차가 상당히 좀 큰 편인데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이 만약에 수학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수능 이제 그 3.82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었는데 1등급하고 2등급의 영어 점수 차이가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어하고 수학이 40%, 사탐이 20%인데
전년도에 경영학과 최저점을 찾아봤더니 756점이더라고요. 756점이면 국어 98%, 수학 95%, 영어 2등급에 탐구가 각각 98%, 93%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군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나군을 중앙대학교 사과계열도 괜찮겠지만 그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균관대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군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추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다군은 다 써서 다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우 선생님의 설명과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끝선의 추합을 노리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로 운이 좀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가군과 나군에서 반드시 합격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성적대 학생은 거의 다군의 중앙대 경영경제대 그 학과를 쓰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다군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 써서.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그럼 가군에서 상향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아까 1교시에 제가 설명했던 그 공간이죠. 그러니까 서성안하고 중경외시를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동선이 약간 좀 얽히게 되고 그리고 성향 자체도 약간 달라져서 그 부분에서의 고려는 조금 저로서는 좀 추천하지 않는 그런 학생 성적대에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없고요. 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안성환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요.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